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인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간만에 이마트 월계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조금 지고 있네요. 바로 이제 오늘 내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고등부 강사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강사 시절 젊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일종의 시행착오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과제를 내주는데 과제 검사를 딱 해보면은 어떤 아이는 책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답만 체킹이 딱 돼 있어요. 이게 그래도 사람이 문제를 풀려면은 조금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오답률도 대단히 적어요. 그리고 이렇게 틀린 문제 보면은 이거는 안 틀려도 될 문제 같은데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는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답안지를 베껴갖고 오는 거구나. 근데 이제 아닌 척 하는구나. 그래서 한 번은 그 친구를 좀 크게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너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왜 대체 이렇게 답안지를 베꼈냐. 그 당시에 이제 그 친구가 대단히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이 친구가 그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인사를 왔는데 저는 이제 까먹고 있었죠, 그 사건을.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참 억울했다. 나는 선생님을 믿고 따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른 선생님은 몰라도 선생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괴로웠다. 그때 참 미안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강사 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아이가 쫄래쫄래 나오더니 이제 공부는 안 해요. 근데 자기는 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뭐니? 그랬더니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가 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가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너 노래 잘하냐? 마찬가지로 몇 년 뒤에 이제 그 친구는 인사를 왔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버스킹 하면서 그 노래하는 거를 행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아이였어요. 그쵸. 이게 제가 학원 생활하면서 이런 유사한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아이가 답안지를 베낀 것 같으면은 정말 그게 맞는지 정말 유심히 살펴보게 됐고요. 그리고 아이가 때로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본인의 꿈을 이야기할 때에는 정말로 진정 이 아이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리고 재능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한 번은 또 이제 가수가 꿈인 아이가 있었는데, 그러면 네가 그 음악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선생님은 궁금하다. 너의 노래를 좀 들려주면 안 되겠니? 했더니 이제 녹음한 거를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음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막 소위 얘기하는 질러대는 그런 가창을 원하는데 선생님 저는 사실 그게 아닌 건 알아요. 근데 노래를 불러서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제 생활비 정도만 근근히 벌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그게 제 꿈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또 뭐 아이가 어떤 특정한 본인의 생활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갈 때에는 오히려 제 돈으로 보컬 학원도 막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뭐 아직도 종종 연락이 오죠. 이제 본인이 녹음한 음악 이런 걸 이제 들려주곤 해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은 선생님 저 아나운서 될래요, 연예인 될래요, 그러면은 야 네가 무슨 공부나 하지. 근데 저는 강사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면서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빗대어서 타인을 재단하고 또 본인들은 타인을 위한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하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단히 그 침통한 얼굴로 학원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왜 표정이 그래? 근데 엄마랑 같이 백화점에 갔대요. 백화점 가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옷을 사줬대요. 옷을 사줬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더 슬퍼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요, 이렇게 옷을 사줌으로써 본인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아시잖아요. 저는 대단히 외로워요. 제 가족 누구도 제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옷을 사줄 때마다 슬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어쩌면 상대를 대단히 잔인하게 대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경험상으로는 이게 사랑이니까. 그럼 혹자들은 이제 물어보시겠죠. 아니,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란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사랑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고 전부를 알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떠한 면면을 가지고 있는지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든 자식과 부모 관계든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과연 정말 사랑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건 사랑이라는 이름의 포장지로 덮여 씌워진 나의 이기심 또는 욕심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에 의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란 동물은요, 뭐 실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본인의 경험에 의존해서 판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한편으로는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단히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장사를 많이 해와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제가 초입 후에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오랫동안 강사 생활을 해왔고 그래서 그 풀이한 흔적이 없이 답만 체킹이 돼 있다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정답지를 베낀 거다. 근데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존중하고 또 그 틀 안에서 벗어나올 수는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경험이 틀린 것은 아닌가라고 늘 노심초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어쩌면은 남녀가 사랑하는 게 단순히 종족 번식을 위한 욕구 때문은 아닐까?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포장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지 이런 고민을 한두 번쯤은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한 정답은요. 그 사람의 면면 전체 그 모두를 알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알고 나서 그 사람에게 접근한다면 그것은 종족 번식을 위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내 경험상으로는 이게 맞으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이렇게 해주는 게 저 사람을 위한 거니까 라고 상대를 사랑한다면요.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종족 번식의 욕구를 위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슨 나의 이기심과 욕심으로부터 반로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스로는 이기적이다, 욕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면밀히 아주 유심히 관찰해 보면요. 결국에는 저 사람을 내가 통제하고 싶다.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이끌어줘야만 한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하는 게 잘못될 리가 없다. 라는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보다는 어른이 그리고 배우지 못하신 분들보다는 배우신 분들이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학원가에 있다 보면요. 영어 선생님들은 그래요. 야, 니네 영어 못하면은 대학 못 가. 근데 수학 시간 되잖아요. 그럼 수학 선생님들이 그래요. 니네 수학 못하면 대학 못 가. 국어 선생님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니네 이번 수능의 당락은 국어에서 결정되는 거 알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내가 하는 것이 제일 좋아 보이고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영어 학원은요, 그 아이들을 정말 뭐 한 24시간 중에 한 7시간, 6시간을 영어만 시켜요. 어마어마한 과제를 주고요. 그럼 당연히 영어 성적 잘 나오죠. 근데 대학 잘 갈까요? 못 가요. 영어 빼고는 다른 성적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다른 거 성적 떨어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니네 탓이다. 왜 그러게 균형 있는 공부를 안 했냐. 저는 이러한 부분이 어쩌면 욕심이고 이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어떤 학원이라면 영어 아니면 못 간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영어 학원일지라도 이 아이의 면면을 살피고 생활 패턴을 살피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시간대에 공부하는 게 효율이 좋으며 그리고 전반적으로 영어 학원이더라도 어떤 과목이 지금 처졌고 어떤 과목이 잘 됐고 왜냐면 대학을 보내주려는 거지 단순히 영어 성적을 잘 나오게끔 해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거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경험에 의거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명리학을 공부한다고 그래서 명리학이 최고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뭐 요가를 하시면서도 명상을 하시면서도 참선을 하시면서도 또는 그냥 종교를 믿으시면서도 그것도 아니라면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늘 성찰과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 아주 깊이 있는 인생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명리를 하기 때문에 명리가 최고고 명리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이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첫째,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전체적인 면면은 과연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둘째,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간섭해야 될 때는 과연 그것이 내 경험에서 발로된 욕심은 아닌지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 사람에게 멍해를 씌우는 것은 아닌지 또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뭐 저에게도 하는 얘기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경우가 많겠죠.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부모라는 이유로 나는 부모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 내가 하는 건 언제나 옳은 거야.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혹시 다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실은 제가 이렇게 하늘 배경으로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혼자서 이렇게 음조린다 그러나요? 네, 혼자서 이렇게 중얼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집으로 기어 들어가서 강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가보겠습니다.